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게 되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이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아마 이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텐데요. 이 동물이나 식물 같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교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실 행복의 기준은 다들 다르잖아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일 겁니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누려야 되고 불행은 딛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지금 현재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게요, 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내 생각이 곧 내 운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텐데요. 이 우주의 법칙은 자력과도 같아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다 보면 이 밝은 기운이 밀려와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준다라는 거죠. 밝은 삶과 어두운 삶, 사실 이건 내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저마다 홀로 자기 세계를 가꾸면서 또 공유하면서 만남을 이뤄가면서 살고 있죠.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한 가닥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고 줄처럼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겁니다. 검은고 줄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려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함께 붙어 있다면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공유하는 영역이 너무 넓다면 이것도 또 이 위험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고운 해야 아침을 기다리는 애띤 얼굴 어둠이 걷히고 햇볕이 번지면 기설지리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조화문의 해야. 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시작을 하시면서 이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 다양한 걱정들 또 다양한 기대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한 걱정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사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이 물가가 가장 비싼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어떤 충격에는 하와이 로컬 분들께서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이 물가 동향은 이 하와이에 있는 이 하와이 주민들마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이 보게 만들 정도로 지금 이 소비자 물가가요, 미국이 지난달에도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 가신 분들,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셔서 장 보실 때 이 가격을 보시면은요, 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고기값도 오르고 채소값도 오르고 일반적인 상품값들도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쇼핑을 끝내고 나서 보면 정말 이 지갑도 가볍고 장바구니도 가볍습니다. 예전에 그 장바구니가 무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같은 돈을 써도 이 장바구니가 가볍죠. 그만큼 이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미 노동부가요,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4%나 올랐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탑 스토리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이게요,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게 한 4.9% 정도였는데 이걸 지금 훨씬 뛰어넘어서 5.4% 지금 오른 그런 상황이죠. 예상은 됐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CPI라고 불리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겠죠. 지금 1991년 11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들 지금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의 급등이죠. 이 중고차 가격이요, 전월보다 10.5%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는요, 45.2%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분야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지금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니까 호텔, 항공, 의류, 에너지, 물가의 다양한 부분들이 다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가스 가격이죠. 그런데 가스 가격이 한 달 전보다도 이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5.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이 급등에 큰 역할을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급등은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망은 지금 여전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게다가 인력도 부족하고요. 이 지난해와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에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다면 이게 아무래도 당국을 좀 골치 아프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나오고 있고요. 물가가 급등하는 이 지금 추세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이 서민들의 정말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관련 뉴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하고 업데이트된 소식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뉴스 또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려 섞인 소식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미국의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와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하와이 상황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걱정스러운 또 소식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이틀 연속 3자리 확진자 수가 하와이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는 드디어 2자리대로 떨어졌습니다. 63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지금 내쉬게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들도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이 하와이 상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한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이 개국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한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국 21주년 기념 릴레이 인터뷰, 특별 인터뷰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하와이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아만다장 위원장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점들 알아보고 또 이 문추위의 이 미래 조망 청사진도 함께 펼쳐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그 뒷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뼘의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나얼의 귀로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하와이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알로하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 마위 한인의 최은진 회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팬데믹 시즌 동안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라디오 서울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들의 곁에서 한국어 방송으로 지역 사회의 희망과 정보를 나누며 꾸준한 발전으로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홈쇼핑월드 대표 리킴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방송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와이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홈쇼핑 월드도 동포사회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선하님께 오영수 목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21주년이 되었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와 유익된 소식과 우리의 정서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본 방송은 참으로 우리 교포들에게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인사를 위해서 꾸준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격려하며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장 한방병원 장재혁 원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 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닥터장 한방병원도 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세계적이고 수준 높은 고품격 영어 연수가 필요하십니까? 학생 비자로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한국 초중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단기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30여 년 역사를 지닌 임팩 칼리지가 책임집니다.
임팩칼리지는 미연방 교육국 CA 인증 고등교육기관, 이민국가 한국교육부 인증 교육기관입니다.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UHKCC 브릿지 프로그램. 영어 연수는 조반재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593-9388, 593-9388.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It's delicious. 컬트였습니다. 세상 참 맛있다. 하와이에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드디어 2자릿대로 내려앉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3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63건 중에 26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15건이 빅아일랜드, 7건이 카와이, 6건이 마우이,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 공식적인 집계는 하와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 접종률이 58.6%입니다.
아직까지 60%가 지금 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이 주 보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주 보건부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주 보건부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델타 변종, 이 델타 변종이 하와이에서 계속해서 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발표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중에서 지금 그 57건이 전체 중에 57건이 이 델타 변이로 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그 보고서에서 보면 그게 이제 53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델타 변종이 하와이 지역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확실하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다라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전염성이 강하고 또 항체의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남미에서 람다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전파력도 강하고 위험도 높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델타 변종보다 위험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델타보다 위험하다라는 근거는 없다고도 이야기하죠. 아직까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돌연변이 변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서 접종받으신 이 백신이 델타 변종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데비리게 주지사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하와이가 이 백신 접종률 70%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제재 조건들을 조기에 철수하는 것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데비리게 주지사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미국의 다른 주들 대부분의 주들이 가는 방향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데비리게 주지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지사는 지금 현재의 이 백신 접종률 속도라면 하와이가 9월 되면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70%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정부 내에서도 지금 데비리게 주지사의 입장과 이 좌시 그린 부지사의 입장이 굉장히 이제 다르죠. 또 미묘한 그런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단 면역 70%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좌시 그린 부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죠. 하지만 일단 데비리게 주지사는 70%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12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백신 그 인증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주 보건부 통계를 보면은요, 주 전역에서 지금 전체 인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12세 이상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의 인구의 이 백신 접종률을 보면 그게 6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지금 백신 접종률 인구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만약에 12세 이상만 의미를 한다면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데비리게 주지사의 그 발언에서는 이게 뭐 12세 이상 인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인구의 70%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전체 주민의 지금 백신 접종률은 58.6%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하와이로 오시는 방문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뭐 일부에서는요, 호텔에 이 침대 시트도 없으시답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와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준비가, 대처가 미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뭐 이게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봐서는 이제 평균 하루에 35,000명 이상 지금 하와이로 오시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관광객이라는, 이 방문객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뭐 공항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야말로 북적북적하죠. 그리고 이제 이 그 TSA 라인, 시큐리티 체크포인트 지나시는 줄은 공항 밖에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준비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TSA예요. 이 직원들 제대로 지금 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체크포인트 지나시는 게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시면 렌트카 하셔야 되는데 렌트카 참 하늘의 별 따기죠, 요즘. 또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케이션 렌탈도 지금 방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또 이 고개를 드는 게 있잖아요.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기 사건들이죠. 이 렌트카도 사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베케이션 렌탈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와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하와이도 최근 들어서 이틀이나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겁니다. 다행히 오늘 이제 다시 두 자릿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 다시 확산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데비리게 주지사의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마스크 의무 조항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좌시그린 부지사와 이게 주지사의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 착용 문제입니다. 좌시그린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데비리게 주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신중한 그런 행보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고 과학을 믿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스크 이 의무 조항을 이제는 철회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비리게 주지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계속 유지할 것을 고수하고 있죠. 이 하와이는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전히 지금 이 마스크 의무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내 유일한 주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업체들 쪽에서는 이 비즈니스 활성화에 전혀 이 도움되지 않는 그런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데비리게 주지사를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합니다. 물론 이게 주지사의 이런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데비리게 주지사 지금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철회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당분간 마스크 의무 조항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당분간은 실내에서 이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이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더운 여름철이 되니까 정말 이 마스크 쓰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을까. 다시 올 거야.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을까. 다시 올 거야.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남이의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리학과, 이 조리학과를 지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하와이에 이 조리학과와 관련해서는 UH가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요, The Culinary Institute of the Pacific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 큰 기부 덕분으로 이 지금 조리학과가 이 책임 셰프를 찾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해 말부터 이제 선임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통 큰 기부를 한 곳은 바로 킹스 하와이언입니다. 이 킹스 하와이언과 그리고 파운데이션스 여러 가지 이제 재단들의 기부 덕분에 한 110만 달러가 모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 가을 되면 학교에 식당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연할 수 있는 스튜디오, 또 요리 혁신센터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피올레니 커뮤니티 칼리지 KCC가 지금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웨비나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7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웨비나는 UH 시스템에 이제 함께 협력을 해서 UH 재단과 또 UH 동창회 사무소가 함께 이제 제작을 한 On the Horizon 시리즈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의 이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 선호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이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UH 파운데이션을 방문하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웹사이트는요, uhfoundation.org, uhfoundation.org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릴까요? 몇 년 동안 계획만 해오다가 실현이 되지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교도소입니다. 이 여성 커뮤니티 교정센터 WC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신축 그 공사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카일로아에 있는 이 여성 교도소 같은 경우 지금 하와이 내에서는 재판 전에 또는 이제 형을 선고받고 이제 재소자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두는 그런 유일한 여성 그 교도소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요. 사실 뭐 하와이에 대부분 교도소가 다 그렇습니다만 워낙 이제 과밀 상태였습니다. 이제 콩나무 시루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레노베이션이 필요했었던 그런 공간이었었죠. 하와이 그 공공안전국의 밀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그 건물 레노베이션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6개의 이제 베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공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 4천만 달러 정도 들여서 레노베이션이 진행이 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다리셨던 그런 업그레이드 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실현이 되면 공사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가장 핫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요. 정말 언제까지 타오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6월달 지난달에 마우이의 이 중간 주택 가격이 드디어 100만 불 돌파해서 110만 달러 이상을 지금 기록했다라는 대단한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요. 마우이 카운티의 집값이 제일 비쌌는데요. 이게 중간 가격이 무려 110만 달러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카와이가 제일 그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우이가 그것을 뒤엎은 겁니다. 지난달에 비싼 호화주택의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해요. 마우이가.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던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사실 이 중간 가격이요. 그 전달에 보면은 77만 3,25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사이에 100만 달러를 넘어선 거죠. 110만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111만 7,500달러가 지금 형성이 돼서 한 달 사이에 가격이 44.5% 오른 거거든요.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전까지는 카와이가 그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호놀룰루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 자료를 보면 카와이의 중간 가격이 11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이보다 조금 낮죠. 그 전까지 몇 달 사이에 카와이가 제일 높았었거든요. 오아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은 편이죠. 오아우 같은 경우는요. 97만 8천 달러인데 사실 올여름 지나기 전에 오아우도 100만 불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다른 카운티에 비해서 빅아일랜드의 가격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저렴한 편입니다. 46만 5천 달러. 이 46만 5천 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곳이 비단 하와이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워낙 이자율도 낮고 또 미국의 주택시장의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미친 듯한 속도로 기록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경매가 전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매물로 이제 주택이 나오게 되면 사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높으니까 입찰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에 나온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들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카카오에 지금 콘도들 많습니다만 이 콘도들 매물로 나오면 원래 그 내놨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비싼 그런 가격으로 클로징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놀룰루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그쪽에 지금 매물은 거의 재고가 없다고 해요. 이 뭐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이 계속해서 지금 웃돈을 얹어주면서 그 구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한국 굴지의 3일 PwC 회계법인과 바른법무법인에서 수년간 다국적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국제 변호사로 30년이 넘는 경력의 제임스 리 변호사가 상속세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이민, 리컬 라이센스, 부동산, 아포스티유, 소송 등 머리 아픈 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임스 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366-7319, 366-7319. 통역이 필요 없는 제임스 리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66-7319, 366-7319.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 하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교통사고 각종 상해 치료센터 오하나 힐링센터. 교통사고 각종 상해 전문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 오하나 힐링센터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치유합니다. 마사지, 물리치료는 물론 중국 정통 한방 침술의 권위자 이덕용 박사와 함께하는 오하나 힐링센터에서 여러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중국 정통 무림도가의 맥을 잇는 이덕용 박사의 침술은 시니어 의료보험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동반점 건너편 1481 사우스 킹스트리트 3층 21호 오하나 힐링센터 예약은 944-0088, 944-0088로 연락주세요. 각종 의료보험 환영합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20일에 생일을 맞이한 킨스 건강 한의원이 엄선된 최상의 약제, 주 보건국 검사에 합격한 청결한 환경,
정확한 진맥, 정성 들여 조제한 한약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 해수탕, 쌍패탕, 20전 대보탕, 영신환, 토종산수유 폭풍자환, 민들레 엉겅퀴환, 여주환, 리베로 750, 단간신구, 우황청심환, 공진당, 시베리아 최상대 녹음 녹각을 파격 세일합니다. 퀸스 건강한의원 사우스 킹점, 전화 843-1144.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성엽 열린가정의학병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 특수진료,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보톡스, 자가혈, 주름 개선 등 각종 미용 시술도 사전 예약 없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오래 기다리는 불편 없이 비보험자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정성엽 열린가정의학병원. 자궁경부암 검사도 여선생님께서 직접 해드립니다. 1441 카피올라니 블러바드 알라모아나 빌딩 6층 608호 정성엽 열린가정의학과 병원. 문의 전화 781-8046 781-8046. 김태희 변호사가 LA 대형 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력과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고향 하와이에 돌아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UCLA와 로열라 법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변호사 자격증으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이민법 문제를 한국어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층 까다로워진 이민 절차, 이민법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김태희 변호사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케이스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김태희 변호사. 무료 상담 문의는 798-7450, 798-7450으로 연락하세요. 신받다!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한국의 산삼은 양의 기운이 많아서 양삼, 미국의 야생 산삼을 음삼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야생 산삼은 열이 많은 사람도 열을 낮춰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각종 성인병 질환과 당뇨, 고혈압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권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드디어 하와이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샤프닌 성분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상담 및 예약 문의는 213-304-8773, 213-304-87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진추하와 아비의 Once More Night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문추위의 아만다장 위원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with fancy winds.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on't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Set me free like sparrows up the trees. Give a sign so I would ease my mind.
김현철의 Loving You로 오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는 2부 시간을 많이들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개국 21주년을 맞는 주죠. 이 특별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람으로 치면 21살이라는 나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정말 성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음주도 가능한 그런 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정한 성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21주년을 특별하게 기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모시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 미래를 점쳐보는 한인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은 바로 이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아만다장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인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각계각층의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2부 시간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죠.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하와이에 계시는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영사 홍석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는 하와이 유일의 동포 라디오 방송으로 지난 21년 동안 하와이 재외동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오면서 모국의 소식과 하와이 현지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해주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로 동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무궁한 발전과 동포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회장 박재원입니다. 그동안 하와이 동포사의 중심 언론 매체로서 동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한국일보 창간 49주년과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은 하와이 동포들에게 미국 및 한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가운데에도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에게 생활 속의 동반자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민족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동포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사랑받는 이 지역 최고의 언론 매체로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필립 클리닉의 서영심입니다. 라디오 서울 AM 1540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한인 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
승리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서필립 클리닉 직원 1동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은영기입니다.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와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대표 언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알로하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 마위 한인의 최은진 회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팬데믹 시즌 동안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라디오 서울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들의 곁에서 한국어 방송으로 지역 사회의 희망과 정보를 나누며 꾸준한 발전으로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홈쇼핑월드 대표 리킴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방송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와이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홈쇼핑 월드도 동포사회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 선한이교회 오영수 목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21주년이 되었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와 유익된 소식과 우리의 정서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본 방송은 참으로 우리 교포들에게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인사를 위해서 꾸준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격려하며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장 한방병원 장재혁 원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닥터장 한방병원도 동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번 주 특별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인사회를 준비하는 이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모시고 정말 이 팬데믹 동안 얼마나 어려우셨었는지,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소통 창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소식들을 들으실 곳들이 없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을 다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은요, 이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주자시죠. 하와이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아만다장 위원장 모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이런 목소리를요, 저희가 한 1년 반 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정말요. 네. 지난해에는 올해는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훌쩍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나쁜 일이 있었던가 하면 그 나쁜 와중에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이 게스트분들 초대하면서 이번 주는 저희 방송국이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이 개국 축하 인사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자, 문추희 아만다장 위원장께서도 이 하와이,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축하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21주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한인 동포의 그 숫자는 다른 타주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국어 방송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라는 건 저희한테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 또 자랑스러워야 할 일인데, 그 주역을 맡으신 이 방송국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들 여러분께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축하드리고 21주년 성년이면서 정말 성년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른으로 말하면 술을 마실 수 그렇죠. 있는 저희가 맨날 그 음주 얘기 강조해요, 나이 지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청소년 유학이 다 지나서 성년으로서 더 발전하시고 더 성숙하시고, 또 저희한테 또 다른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서 하와이가 아닌 그런 타주나 타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한국어로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덕담을 듣다 보니까 정말 좀 힘이 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뭐 사회 곳곳에 많은 분들께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이 문추위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고충도 어려움도 많으셨죠. 그렇죠. 한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 좋은 일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팬데믹이었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문화회관 건립위원회한테는 음식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나쁜 기간이었기도 했지만, 또 좋은 시간이었기도 한 건 첫 번째로는 2020년 3월부터 저희가 락다운을 시작을 해서 팬데믹이 정말 기승을 부렸는데요. 바로 그 전 2월 달에 저희가 원래는 4월에 골프 대회 기금 모금을 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2월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서 연예인 모시고 친선 골프 대회 겸 콘서트 겸 기금 모금을 위한 그 골프 대회를 저희가 2월에 마쳤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선견지명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문화회관 소유의 건물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동안에 왜 이센셜 워커 중에 하나가 뭐 레스토랑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민 법률사무소도 계속 운영을 했지만,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센셜 워커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개보수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 오늘 현재 2021년 7월 현재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90한 7, 8%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 동안 아마 그 한인사회 그 구성원들께서 제일 궁금하셨던 게 바로 그 건물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뭐 이 팬데믹 동안 에센셜 워커 때문에 그 진행은 잘 부드럽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벌써 좀 가물가물하시면서 그 건물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그 건물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업데이트된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그래서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궁금들 하시니까요. 일단 건물 어디에 있습니까? 3059 갈리히 스트리트하고 3075 갈리히 스트리트 두 필지가 있는 대지에 2층 건물인데요. 1층은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교육기관의 행정사무실, 또 2개의 교회, 그다음에 빨래방, 그리고 문화회관 그 위원회의 사무실이 있고요. 2층에는 8 유니티의 아파트 거주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복합 건물이에요. 그래서 상용 거주용이 가능한 그래서 이 두 필지에 2층 건물이 있는 갈리히 밸리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예, 그때 그 건물 구입하실 때도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일단 가장 컸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입하신 뒤에 그거 이제 개보수 공사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2015년 11월 현재 저희 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모아진 돈이 83만 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년 전이죠. 근데 83만 불 가지고 아마 집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물론 83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지만 문화회관을 구입하거나 건립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문화회관 건립위원회 이사들께서 정말 좋은 결정 해주신 게 우리가 83만 불 모아둔 돈을 은행에 둬봤자 뭐 0.001%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일단 부동산으로 저희가 문화회관용으로 아주 정말 거창한 빌딩은 아니더라도 일단 내 첫 집을 장만하자라는 그런 의지로 70만 불을 다운페이를 하고 210만 불을 빌려서 73만 불을 다운페이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283만 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갈리히 밸리에 있는 그 두 필지에 빌딩 하나가 있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 불을 다운을 하다 보니 210만 불을 빌리다 보니 오하나 패시픽 뱅크에서 저희가 한인자본투자은행에서 빌렸는데요. 저희가 누군가가 담보를 서지 않으면 은행에서 아무리 한인투자은행이라 하더라도 70만 불 다 내고 나면 문화회관 건립위원회 비영리재단에 남은 자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은행에서 요구를 하시기를 소유권은 하와이 코리안 컬처럴 센터라는 비영리 등록된 재단이 소유하지만 그 빚 보증은 개인 이사들이 하라라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비영리재단에 210만 불이라는 커다란 돈을 빌려줬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님 중에 6분이 저희가 빚보증을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그 빚보증 섰었던 그 이사님들 제가 성함을 호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혀 0.01%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동포사회를 위한 문화회관 소유의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시는데 빚보증을 쓰셨기 때문에 조간재 박사님, 김영태, 김영혜 이사님, 그다음에 송윤덕 이사님, 그다음에 지금 스캇 김이라는 스캇 이사님, 지금은 이제 이사님에서 자리를 물러나셨지만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 빚보증을 서서 아주 어렵사리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30만 불 정도에 구입한 이 땅이 그리고 빌딩이 지금 6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두 가지의 아주 좋은 수확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빚도 좀 갚아서 이제는 190여만 불을 빌려서 이제 잔액이 남았지만 좋은 거는 그 빌딩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그렇죠. 예. 230만 불이 지금 400만 불이 넘게 되는 그런 집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떤 좋은 수확이 있었냐면 그 빌딩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2016년도에 저희가 주 정부에 그랜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빌딩을 개보수 공사를 하던 증축을 하던 이렇게 좀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임프루브먼트 하는 그랜트를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었지만 아무튼 210만 불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튼 100만 불을 저희가 받게 되었고 그 100만 불을 사실은 받아서 이번 조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어떤 그런 수확을 걷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빌딩 구입건입니다. 자, 요즘요, 뭐 부동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우이의 그 주택 중간 가격이 110만 불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별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선견지명이 있으셨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렵게 구입하셨지만 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요즘 들어서는 이런 부동산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 가치가 높아지셔서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좋은 투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또 개보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 리스도 하고 렌트도 하시는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되시는 그런 거라서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 이 주정부로부터 이렇게 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데까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이 돈이 왔어요, 오기는? 네. 성견지명이라고 뭐 그렇게 칭찬에 그건 과찬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사님들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결정과 희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동포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와이 한인사회에 있었던 돈이 증발하는 그런 비리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드리고 싶고 모아진 83만 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일단 부동산을 구입한 그런 결정이 그런 이사님들의 희생이 지금에 와서 부동산이 거의 뭐 2배로 오르고 또 그랜트까지 받아서 개보수 공사를 함으로써 100만 불이라는 돈이 사실은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10년을 모아서 80만 불 모은 돈으로 부동산 사는 그런 수준의 비영리 재단인 문화회관 건립위원회한테는 100만 불이 정말 큰 돈이었고 그 돈은 그냥 돈을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와이 주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그랜트를 주시냐면은요 저희가 개보수 공사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사용을 해서 페이를 하면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얼마 내시고 또 건축 시공업체에 얼마 내시고 이렇게 다 저희가 돈을 내드리면 그 낸 근거를 가지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주에서 그거를 환불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단계별로 매 2개월마다 돈을 받아서 마지막 수표가 49만 9천 거의 50만 불 돈이 참 공교롭게 오늘 방송이 이렇게 예약이 된 거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뉴스라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동포사회에 정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되었고 그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입자로부터 나오는 렌트비로 저희가 오하나 은행에 그 원금 이자 상환을 매달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10,000불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나오는 돈이 한 약 20,000불 정도의 렌트비가 나오는데 10,000불은 원금 이자지만 그 이외에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전기세, 물세, 가스비, 뭐 보험 등등 여러 가지 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동포사회한테 보고 드리고 싶은 거는 뭐 관리비를 저희가 1%도 안 낸다는 거. 관리비는 이사님들 특히 김은자 그 건물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사들이 손발로 뛰어서 건물 렌트하는 거 관리비가 1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2만 불이 들어오면 한 2,000불 정도가 매달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이사님들이 정말 애쓰고 계시고 희생하고 계셔서 다행히 적자가 아닌 흑자 운영이 되어서 그 남은 돈으로 저희가 개보수 공사하는데 미리 내고
또 빌리고 할 때 은행에서 저희가 약간의 단기 융자도 하고 조간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돈 3만 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메꾸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100만 불을 마지막 책 거의 50만 불 돈이 와서 이제는 이제 그 그랜트 100만 불을 다 받았고 개보수 공사도 거의 97%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자, 팬데믹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또 이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부기금이라는 것은 참 깐깐하게 이게 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큰 빅 책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박수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정부기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은 리임버스먼트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내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돌려받는 형태라서 참 진짜 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결실이 이제 이루어져서 지금 이 건물의 개보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예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노베이션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저희에게도 이제 뭐 이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로 한번 크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7%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직 페인팅이 안 끝난 페인팅이 가장 마지막인데 조경도 다 끝났고요. 지붕도 새로 했고 뭐 등등 했는데 이제 페인팅만 하면 돼서 페인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진과 함께 동포사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문화회관 그 건물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그 박영규 전시영 건축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트라이언 알버트 김 건축사, 그 다음 YS 컨스트럭션 이용섭 사장님 많이 애쓰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사님들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를 아끼느라고 손발로 뛰신 그런 수고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를 잘 짓지 않았나 싶고, 티나베 이사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2세 변호사이시면서 문화회관 2대째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전 고 배회성근 회장님의 따님이시기도 한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그 이사로 영입이 되셔서 저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주정부하고의 어떤 컨택이라든지 같이 맡아서 하는데 굉장히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사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뭐 기금 모금하는데 모금 도와주신 분들 모든 동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비영리 재단의 힘은 이 자원봉사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이 비영리 재단이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 이 희생의 힘이 결국은 바탕이 돼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의 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또 본인의 이 노동력을 투자해 주시고 재능 기부해 주시고, 이런 분들의 작은 힘이 모아서 우리가 뭐 티끌모아 태산이란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뿌듯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페인팅 작업 끝나고 저희도 이제 이 문추위에서 사진이며 자료 받게 되면 신문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한번 가보시면 또 이제 좋은 그런 이미지,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 확연하게 다른 모습, 뿌듯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추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웠지만 또 큰 결실을 이루시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인터뷰 이 시리즈의 기본 맥락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배워서 현재를 읽어나가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배우고 준비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문추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가 매년 하는 기금 모금 행사가 9월 달에 Give Aloha 매칭 펀드 기금 모금이라는 게 푸드랜드 슈퍼사 재단에서
마련하는데 저희가 늘 동참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푸드랜드나 아니면 Second Save 같은 회사인데요. 아니면 Foodland Farms라고 하는 그 슈퍼에 가셔서 물건을 구입하시지 않고도 캐시어한테 가셔서 내가 하와이 Korean Cultural Center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에 도네이션 하고 싶다라고 9월 한 달 동안에 캐시어한테 돈을 내시면 1인당 249불이 최고로 낼 수 있는 돈인데요. 마이카이 카드라는 회원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본인의 번호로 내시면 언제든지 도네이션 할 수 있고요. 78576이 저희 재단의 코드인데 코드를 기억하시는 거는 제가 뭐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하와이 Korean Cultural Center 아니면 Korean Cultural Center라고 말씀하시면 그 캐셔들한테 리스트가 있어서 저희한테 만약에 100불을 도네이션을 해주셨다. 어떤 뜻있는 동포께서 그러면 100불 플러스 거기에 맞는 매칭 돈인데 매칭 돈이 100불이 또 와서 200불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해보면 보통 한 15%에서 25% 사이의 매칭 펀드가 와요. 그래서 만약에 25%라고 치자면 100불 플러스 25%를 얹어서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뜻있는 기부자가 저희한테 이 돈을 기부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직접 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푸드랜드사의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기브 알로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게 세금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캐시어한테 저희한테 주실 영수증 하나 또 본인이 그 세금 보고에 사용하실 영수증 하나 2개 발행해 달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누가 보내셨는지 기록에 남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11월 달에 늘 하는 그 기금 모금 행사가 로컬 분들한테 한국의 음식 문화 소개도 하면서 또 기금 모금을 하는 Taste of Korea 한국의 맛 행사 아직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 또 그랜트를 이미 신청을 해둔 상태여서 그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만큼 잠잠해지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카란다를 해둔 행사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새 이사 임원 영입하는데 자원봉사자가 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저희 비영리 재단의 중심 인물, 중심 역할을 하실 말로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이사분들 저희 모으고 있고 1.5세, 2세, 1세 한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가 이중언어로 회의 진행도 가능하니까 뜻있는 분들이 저희 그 이사로 자원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추위가 이제 올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와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위해서 문추위도 이제 역할 제고를 하시고 또 어떤 자세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실지 이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블루프린트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는 문화회관이 하와이에 개관할 때까지 열심히 이사님들께서 뛰어주실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뭐 돈이 증발하거나 이런 일들 전혀 없이 지금 2007년 7월에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하고 나서 지금 만 14년이 딱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 7월인데 지금 2021년 7월이라 정말 저희가 14년 돼서 건물 구입을 6년 전에 했으니까 그 건물을 토대로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문화회관으로 쓸 수 있는 정말 근사하고 좋은 공간을 여러분한테 개관할 때까지 애쓰겠다라는 게 저희 전반적인 목적이고 청사진인데 그를 위해 저희 재원을 모시는 새 이사 영입하는데 정말 좋은 분들, 뜻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연락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2015년 11월 달에 구입한 이 빌딩을 시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아까 공시 시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빌딩을 발판으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매각을 해서 정말 좋은 자리에 좋은 빌딩을 구입하는 거
어쩌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자원봉사로 나서 주신다면 그 시간이 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계세요. 지금 문추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꿈이 실현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때 되면 다 같이 눈물 펑펑 쏟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꿈에 동참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한몫 거두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고 이 문추위의 이 활동에 나도 좀 이 동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전화는 535-8460, 제 직통번호가 535-8460,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제 이니셜이 ASC, A는 아만다 할 때 A고요. S는 서울 할 때 S고, C는 cat 할 때 C인데 at amanda장.com인데 스펠링이 amandachang.com. 모음이 다 A입니다. 제 이메일 그 도메인 주소가 거기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위해서 문추위와 동참해주고 싶으신 분들, 또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추위 아만다장 위원장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535-8460 535국에 846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팬데믹 지나서 우리가 희망의 터널을 보고 있고요. 빛을 보고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야 될 그런 때인데, 자, 이때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2021년 7월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독립을 한 역사이고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 개국 21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고, 또 저희 모든 한인 동포들한테는 이제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래서 배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던 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문화회관은 한인들한테 이민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전시장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다른 타국 민족한테 한국 언어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인 동포들이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비영리 재단이 굉장히 많은데, 회의를 하시려면 뭐 레스토랑을 가신다든지 어떻게 회의 장소가 많지가 않은데 이 회의 장소가 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장이 비영리 재단의 회장이 바뀔 때마다 주소 연락처가 바뀌는데 그 문화회관이 지어진다면 거기에다가 주소지를 하는 그런 우편함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한인 동포 사회에 크게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 한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한인 동포 사회에 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회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뭐 잔치라든지 팔순잔치, 아니면 회갑, 아니면 뭐 돌잔치, 아니면 어떤 이취임 행사, 임원들의 이취임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한인들이 주로 찾는 서울점 같은 그런 호텔도 있지만 또 문화회관 안에 그런 장소가 제공되는, 그래서 콘서트도 있을 수 있고 문화행사, 이런 모든 행사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인 동포들이 원스톱 토탈 서비스처럼 해서 그 빌딩 안에 뭐 회계사 사무실, 예를 들어서 여행사 사무실, 뭐 변호사 사무실, 원하시는 한인들을 위한 그런 사무실들이 같이 총망라해 있다면 정말 원스톱 토탈 서비스가 되는 그런 공간 제공, 이런 원대한 꿈이 저희가 바라보는 문화회관이고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회관이 저희 그 결집된 노력과 성원으로 지어질 수 있다면, 건립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향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지속적인 성원, 그리고 협조,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희망찬 미래 제시와 함께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한인사회를 준비한다, 이 문추위 아만다장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asy man. 우리 존재 화이팅! Hey, 나도 잘 알지 그 느낌 어떤 건지. 마음 먹었던 일마다 하나같이 잘 안 되고 또 먼지처럼 부질없고 허무해. 다 야구로 치면 9회 마 점수는 한참을 뒤지고 투아웃인 상황.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미. OTL 좌절의 냄새가 나. 믿어왔던 것들이 너를 배반할 것만 같아. 후덜덜 떨겠지만 꿈꿔왔던 걸 절대 잊지 마. 네 자신을 믿어. 두 눈을 부릅뜨고 look in the mirror.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린 날 모두 다 있지.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린 날 모두 다 있지.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Stay strong, it'll be okay.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억해. 혹시라도 지금 네 옆에 누군가 남들과 너 자꾸 비교해가며 조급히 삶을 살도록 강요해. 네 모르긴 몰라도 걔네 내가 볼 때 네 친구 아니야. 그건 좀 아니지. 걔네가 좋아하는 말 리얼리티. 꿈과 현실은 다르대. 그니까 꿈 따윈 잊고 살아대. 그게 뭐야 대체. 감동도 없고 재미는 물론 they live in it bomb. 솔직히 좀 삶의 냄새가 나. 그렇게 숨만 쉬는 삶 왜 살아. 그들이 바로 네 삶의 적. 신경 쓰지 말고 모두 다 외쳐.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린 날 모두 다 있지.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린 날 모두 다 있지.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Baby, let go. 우리 존재, 우리 존재. 화이팅. Everyone. Stay strong. Stay strong.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린 날 모두 다 있지. 우리 존재 화이팅. 우린 날 모두 다 있지.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You got to stay strong. You got to hold on. Baby. 버벌젠트였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자, 우리가 이제 화이팅하고 정말 달려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움츠렸었던 어깨를 펴고 이제는 도약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 준비에 저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21주년 개국 기념 이 릴레이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역시 이 인터뷰 이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요. 신임 이 홍석인 주 호놀룰루 총영사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혹시 여러분들
이 노동부 사무실 쪽 인근 가셨던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모이셔서 시위하는 모습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업 서비스와 관련해서 오피스가 이 사무소가 문을 닫은 게 정말 언젠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요. 수십여 명의 이 시위대가 이 앞에 결집을 하고 실업 서비스 이 오피스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노동부가 계속해서 이 실업수당과 관련한 이 사무소 문을 닫고 있고요. 뭐 콜센터는 문을 열고 또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상담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전화 연결되는 게 참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가슴을 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화를 계속 걸어도 응답이 없다. 이 뭐 메아리 없는 소리를 계속 내시다 보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시겠습니까? 좌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업수당을 청구하셔서 이것이 진행이 빨리 돼서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신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 지금 뭐 오하우에 이 실업수당 지불 지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또 보류 중이다라는 사인만 계속 뜨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어제 이제 모이셔서 이 시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와이가 연방 규정은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을 때 21일 이내에 지급을 보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말 이 불만 가득한 그리고 이 좌절감 가득한 이 시위대가 노동부 건물 앞에서 이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고요. 실업수당 사무소가 문을 열게 된다면 이제 워크인 서비스도 가능하고 좀 더 이 서비스 이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라라는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지금으로서는 이 사무소 문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로컬에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또 로컬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 하시면서 좀 더 저렴하게 식료품 구입하시는 방법으로 이 파머스 마켓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설사 이제 뭐 가격이 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신선한 그런 이 식재료들 구하시는 분들 파머스 마켓 선호하시죠. 또 이제 로컬 농가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파머스 마켓들 보면은요. 이게 요즘 그 장소 찾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성황리에 파머스 마켓들이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장소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파머스 마켓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일로아 타운 파머스 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일로아 타운 파머스 마켓이요. 인챈티드 레이크 센터에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라는 반가운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파머스 마켓에 60여 곳 이상의 지역 그 벤더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가 이렇게 그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된 원인은 지난달에 이 이 볼링장 팔리 레인스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부터 카일로아 시네마 주차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1090 케올루 드라이브에 위치한 인챈티드 레이크 센터에서 이 파머스 마켓 재개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7시 45분부터 이제 문을 연다고 하고요. 12시까지 장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다양한 제품들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로컬 농가에 도움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뭐 아주 이쪽 계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원하다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하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은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웃게 하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너를 바라보고 널 그리워하고 네 걱정만 하는 한 남자가.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오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루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